안녕하세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계양특특의 권혜정입니다.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이끄는 나비 효과. 주민들의 작은 관심은 우리 동네를 바꾸는 기분 좋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주민자치 시대를 위한 기반이 되어줄 2020년 주민자치회 통합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계양구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계양구 주민자치회 10개 동 통합 발대식이 계양구청 남측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계양구는 지난해인 2019년 효성 1동과 작전 1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인천시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북카페 운영, 동자매결연 사업 등 5개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수탁해 올해 6월부터 더욱 활발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기존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효성 1동과 작전 1동을 제외한 10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함으로써 12개의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앞으로 계양구 12개의 주민자치회는 2021년 사업을 추진을 위한 의제 발굴에 힘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계양구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희망. 이 계양구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됐던 인재양성 장학재단.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이 장학 사업과 더불어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계양의 우수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2018년 10월 23일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을 설립해 계양구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에서 인재양성 교육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재단은 장학사업을 포함한 교육혁신 지구 및 진로체험사업, 구립도서관 및 계양여성회관의 대행사업 등 이 사업 범위를 확장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올해 상하반기 연 2회 장학생 선발을 목표로 2019년에 이어 올해 제2회 장학생 총 30명을 선발해 약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또한 이날은 계양구청 직원 1동이 맞춤형 복지적립기금 1,293만 6,590원 이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줬습니다. 앞으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폭넓은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계양구 청소년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일사병, 열사병 등 이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은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지역 내 많은 무더위 쉼터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 이런 때 어르신들의 여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독거 어르신의 폭염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선풍기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세대를 추천받았으며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들이 선풍기를 직접 전달하고 설치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선풍기 전달 설치와 더불어 추가 물품 지원, 안부 확인 등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이 밖에도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은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쿨매트 지원, 선풍기 전달 등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웃 간의 사랑이 전해져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의 매력에 여러분을 푹 빠지게 할 계약에 빠지다 리포터 박은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에는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실게요. 계양구길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보물찾기를 하러 온 곳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 계양산입니다.
오늘 보물을 함께 찾을 보물 길라잡이. 이 해설가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계양구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계양학 마을길 해설가거든요. 계양학은 말 그대로 계양의 우수한 역사와 인문, 생태와 자연을 활용한 학문으로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계양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양학 전문가와 함께 계양학 마을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계양학 마을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아쉽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계양학 마을길 프로그램이 취소된 상황. 그 보물 같은 이야기를 묵혀두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오늘 계양학 마을길 해설가들과 함께 마을길 중 하나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길을 둘러볼 텐데 오늘 둘러볼 코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예요? 예, 저희가 이제 둘러볼 네. 코스는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솔밭길 주차장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예, 출발을 해서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네. 돌아보고 또 도룡뇽이 사는 그런 서식지를 돌아본 후에 그다음에 소나무 숲에 가서 솔바람을 느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리천을 건너서 둔벙을 지나 그다음에 개수나무 숲에 가면 솜사탕처럼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요. 네, 그곳에서 그 향기를 맡은 후, 그러니까 정말 이곳은 자연의 바람과 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계양구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반딧불이는 물론 인천시 24종의 보호 야생 동식물을 오늘 걸을 목상동 솔밭길에서 만날 수 있다니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숲냄새 정말 좋다. 목상동 솔밭길의 시작점은 목상동 솔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상동 솔밭, 계양에 빠지다에서 참 많이 왔었잖아요. 예, 이 목상동은 계양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리가 잘 거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와 서리 상자를 써서 목상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목상동은 고려시대 때에 56개 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주였어요. 수주 때의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목상동 솔밭.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목상동 이름을 뜻도 모르고 있었다니 살짝 부끄러운 마음. 이름의 유래를 알고 보니 여러 번 왔던 목상동 솔밭도 달라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물 같은 이야기가 하나씩 숨어있는 계양학 둘레길의 목상동 솔밭길. 다음에 들려줄 계양학 해설가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지금 걷는 길은 반딧불이의 서식지를 향한 길. 목상동 이야기에 이어 오늘 목상동 솔밭길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반딧불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염된 환경에서는 서식하지 못한다는 이 반딧불이. 현재는 많은 서식지가 파괴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출현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늪반딧불인데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운문산 반딧불이에요. 그래서 이 운문산 반딧불이는 5월에서 6월쯤에 많이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반딧불이는 여름에 제일 많이 출현을 해요. 그래서 7, 8월에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늪반딧불이가 8월에서 9월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도 반딧불이 축제를 여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 반딧불이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아주 일급수로 깨끗이 흐르는 그러한 물이 있기 때문이고 그 물 속에 살고 있는 다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반딧불이의 서식지가 우리 계양산에 있었다니 맑고 깨끗한 계양산 인증이요. 계양학 해설가와 함께하는 계양학 둘레길 중 목상동 솔밭길. 이번에는 소나무가 가득한 솔숲으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솔숲을 가는 길 곳곳에도 계양학 선생님들에게는 보물이 가득한 길. 가는 길목마다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능에서 보면 왜 벌칙으로 마시는 고삼차. 네, 1박 2일에 고3차. 네, 이게 그게- 고3차. 네, 네.
그 고3이군요. 고이 아니에요? 네, 고1, 고2 아니고 그런 고3. 고3. 고3 이거 뿌리로 뿌리 딸인 거죠? 네, 고3자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또 출발해볼까요? 네. 재미있는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솔숲 가는 길은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작은 개울에 살고 있는 생물들, 울망졸망 나무 열매를 맺는 떼죽나무, 포도나무 잎을 닮은 머루덩굴까지 숲길 가득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매일 오던 숲길이 보물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보물상자 그 자체가 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한 솔밭. 이곳에서 쉬면서 푸르른 소나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쉬는 사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은 소나무와 잣나무 구별법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잣나무도 소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는 2개의 잎이 묶여서 나고 잣나무는 5개의 잎이 묶여서 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소나무는 햇볕을 쫓아 자라기 때문에 삐뚤삐뚤하게 자라지만 잣나무는 성장 속도도 빠르고 위로 곧게 자란다는 사실.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 구별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를 어쩜 그리 다 알고 계시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 그래서 제가 해설가 선생님들의 공부법을 살짝 물어봤는데요. 이 계양학 해설가 자격증을 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이 계양구에 살면서 네. 계양구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양학 그 사색길에서 이제 계양의 역사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태어난 곳이 시골이어서 시골에서 이제 매일 그렇게 산과 들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생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양학 둘레길도 공부를 해서 계양학 사색길과 둘레길을 공부를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계양학 마을길로 이렇게 합해져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일을 하시면서 뭐 보람 느끼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제 탐방객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여기 마을길을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하잖아요. 네. 해설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탐방객들이 아주 만족하게 오늘 참 잘 들었다고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실 때가 야 오늘 내가 그래도 보람 있게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가까이 다가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어요. 숲은 많은 생명들의 치열한 전쟁터이자 생명력 가득한 보금자리인데요. 다양한 생명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도착한 개수나무 숲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껏 느껴보라는 해설가 선생님. 잠시나마 고요한 숲에서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숲속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일상 속의 고단했던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개수나무 숲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 마지막까지 개수나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며 반딧불의 길 탐방을 마쳤는데요. 어느새 숲과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오시는 구민 여러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또 코로나가 잠정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양 학습길은 네. 계양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또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생태를 우리가 계절별로 사계절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우리 교육의 학습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마을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시면 우리가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설할 테니까 많이들 나와주세요. 예. 계양에 지금 우리 마을길이 8개 코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제 모집하게 되면은 많이 신청하셔서 저희 해설사 분들과 함께 8개 길을 돌면은 계양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계양구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양학 마을길 해설가들과 함께한 숲속의 1시간. 계양학 마을길을 따라 계양의 역사와 자연, 생태에 관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계양학 마을길 해설가들. 그들과 함께한 시간, 우리 동네 계양이 한층 소중해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와 생태가 함께하는 계양항 마을길 많이 사랑해 주세요.